이번 주는 11주차 화요일이고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하필이면 어린이날에 부처님도 오셔서 부처님도 어린이잖아요. 태어나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화요일도 이제 임시공휴일로 임시공휴일 아무튼 그렇게 지정돼서 우리가 쿨하게 쉬었고 그래서 올 사람들은 목요일날 수업에 와라. 프로젝트 안내문 같은 거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했는데 무려 97명 중에 0명이 목요일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화요일반 친구들 중에.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올려놨고 여러분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11주차 자리에 수업 자료 올려놨잖아요. 그 내용을 일단 이번 주 월요일반 친구들이랑 앞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진행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쓴 감이 없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쪽은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린 지금 뭐 저랑 같이 주제 협의할 친구들이 아마 꽤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앞부분은 쿨하게 생략을 하고 남아있는 뒷부분 실제 프로젝트랑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몇 명입니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아까 전에 50명 앉아 있었는데 83명입니다. 처단해야겠죠 이거는. 허위 매물이 60%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출석 0%니까 여러분 대학 생활을 그렇게 허위로 시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등교하고 겸허하게 결석을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막 앞부분 있고 본론 마무리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 50 슬라이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온 친구들 중에 오늘 주제 협의하고 싶다는 친구들 있으면은 제가 조금 이따 이 클래스에다가 그 강사 호출벨이라고 토론 항목을 하나를 팔 거예요. 그 토론에다가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걔는 실명이란 말이에요. 이 클래스니까. 그래서 거기에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요 맨 앞자리 지금 텅텅 비어있는 맨 앞자리로 오셔서 저랑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선착순으로 집에 갈 수 있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살짝 요거를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튜토리얼 0번, 1번, 2번 같이 구경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GUI 모듈을 써서 간단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을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들여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거다를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GUI 모듈을 써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뭔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프로그램 밖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출력하는 시각적인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GUI 모듈을 쓰면 이제 여러분이 키 입력이랑 마우스 입력을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번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Shift 우클릭한 다음에 Edit with idle로 열면 되겠죠. 그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여러 줄에 걸쳐서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한국말 설명이 지금 보시면 빨간색 주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는 한 줄짜리 주석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게 따옴표를 3개를 적은 거입니다.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이 아래에 있는 따옴표 3개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고 이 전체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개발 도구가 녹색으로 고급진 색상으로 우리한테 입혀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그 녹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요 0번째 줄부터 1번째 줄인가? 아무튼 간에 1번째 줄부터 요 6번째 줄까지 6번째 줄까지가 하나의 수식이에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글자들이 다 담겨있는 엔터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담겨있는 하나의 str 형식 값이 나오는 str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랙티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따옴표 하나 적고 안녕
따옴표 하나로 마무리하고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str 리터럴 한 줄짜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두 줄에 걸쳐서 안 하고 그 다음 줄에 령 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출력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안, 엔터키, 령 이렇게 세 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엔터를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옴표 하나 적고 스타트하는 리터럴 수식을 적을 때는 중간에 엔터를 치는 걸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C 수업에서 이미 헬로월드 출력할 때 본 적 있는 그 백슬래시 n 같은 걸 써서 진행한다면 얘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나보고 프린트해줘와 같이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진짜로 엔터키를 쳐줄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싫다, 막 저런 백슬래시 같은 거 적고 싶지 않다 한다면 방금 봤던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그래서 안 하고 엔터키 치고 령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3개로 마무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한다라면 프린트 괄호 닫고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국말 적고 싶은데 매번 엔터 칠 때마다 넘버 사인 붙여가면서 주석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귀찮다라면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써서 중간에 엔터키 쳐도 되고 한국말 자유롭게 적어도 되는 str 리터럴을 써서 이런저런 설명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일단 지금은 이런 str 리터럴 하나를 적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둔 그 문장을 이 모듈,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실행될 법한 자리에 적어둔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임포트 문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GUI underscore core라는 .py 파일 안에 우리 수업에서 게임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뭔가들에 대한 함수 정의라든가 등등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늘 적고 스타트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게임 창 하나를 준비하고 싶다 할 때는 요 w는 한 다음에 GUI.window 괄호 닫고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반드시 적게 될 거니까 이 부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항상 복붙으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은 구경해보고 조금 이따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에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렇게 두 개가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밑에 할당문 두 개가 지금 뭔가 세팅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윈도우인가 뭔가를 스타트 하겠어. 지금부터 창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아마 맥 쓰는 친구들, 윈도우 쓰는 친구들 전부 다 제대로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검은색 네모가 화면 왼쪽 위에서 스르르르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뚫고 나갔어요. 저 친구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16. 어쩌고 저쩌고 초 해서 엄청 정밀한 숫자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창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X 버튼 누르고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F5 눌렀더니 인터랙티브가 새로 켜졌잖아요. 리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켜져 있었고 그 다음에 창을 닫으니까 다시 꺽쇠 3개가 지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인터랙티브를 끄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우리 원래 코드 치던 .py 파일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원한다라면은 방금 전 이름 사전에 등록했던 그 이름 W라든가 거기다 점을 찍고 다른 걸 쓴다라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F5를 누름으로써 이 모듈에 적혀 있었던 각각의 문장들을 실행을 다 끝낸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py 파일 내용물을 보여줄 때 예를 들면 우리 그 time.sleep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여는 괄호 할 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슨 단위로 초 단위로 해야 된다와 같은 식으로 툴팁을 보여줬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는 괄호를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여는 괄호가 이미 적혀 있다라면 컨트롤하고 백슬래시 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한국말로 요 윈도우인가 뭔가 하는 친구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뭘 적을 수 있냐를
툴팁으로 안내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GUI하고 점 찍어 갖고 쓸 수 있는 엔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국말로 아이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에 다른 내용들 집어넣고 실행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W에다가 그거를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함수 정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nitialize고 하나는 update예요. 자, 좀 더 이론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을 들여갖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initialize 부분에는 여러분의 게임이 맨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스타트해야 되냐,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 생각해 본다면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 F5 눌러서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가장 먼저 일단 검은색 네모 하나를 준비해서 걔가 화면 맨 왼쪽 맨 위에 있도록 세팅을 하고 스타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긴 지금 보시면 할당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반복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new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본인의 노트북으로 본인의 모니터로 진행을 한다면 저 툴팁이 다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툴팁이 잘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라면 잠깐 다시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w.newrect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런 식으로 저 이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함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는 help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지금 민증 까면 잠깐만 help는 helper였네요. 아무튼 간에 help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방금 전 적었던 그거 나 이거 쓰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도움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한국말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는 인수를 이런 느낌으로 받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XY 좌표 새로운 네모의 초기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좌상단 점의 좌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몇 픽셀짜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색깔을 뭘로 할 거냐를 당신들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소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 네모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로 보여주고 싶다라면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5 누르면 이제는 파란 네모가 0,0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사용 방법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숫자 두 개가 몇 컴마 몇에 놔두고 스타트를 할 거냐예요. 지금은 0,0에 놔두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D 좌표계에서 여러분 뭐 C 수업에서도 그림 같은 거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컴퓨터 동네에서 2D 좌표계 하면 맨 왼쪽 맨 위점을 0,0으로 두고 바라보는 편이에요. 수학 시간이랑 다르죠. Y축이 반대입니다. 컴퓨터 동네에서 Y축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내리꽂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D 좌표에서는 그래요. 3D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0,0부터 오른쪽으로 100만큼 아래로 100만큼 높이랑 너비를 갖는 너비랑 높이를 갖는 지금 제 세팅 같은 경우는 파란색 새로운 네모를 만들겠다와 같이 함수 출식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지금 저는 w.data.number라는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W 한 다음에 데이터 한 다음에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툴팁이 안 뜬다. 여러분 일단 F5 눌러갖고 내 GUI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걔를 끄고 인터랙티브는 끄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w.data 하시면 진짜로 지금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 뭔가의 이름 사전에 존재하는 이름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가 요 new rectangle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 요번에 새로 만든 네모에 대한 잘은 모르겠지만 리턴 값을 숫자 하나를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와 같이 적은 셈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네모 3개를 다룰 거다. 그러면 new rectangle을 3번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리턴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리턴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0번 네모를 어떻게 하고 싶어, 1번 네모 어떻게 하고 싶어와 같이 어떤 네모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지금 미리 키핑해둔 그 여러 숫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네모에 대한 숫자를 꺼내서 함수 호출식을 인수로 담도록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네모 하나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튀어나올 거고 그거를 넘버에다 담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니셜라이즈는 지금 보시면 인수 하나를 받아요. 그 인수 이름은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일반 물리 하잖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죠? 일반 물리 같은 거 할 때 그 혹시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막 그 조그만 자동차 뒤에다가 이제 길다란 끈 같은 거, 종이 끈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도장 찍어주는 그런 기계가 마련돼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자유낙하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도장들이 일정 시간 간격만큼 찍었다라면 이제 도장과 도장 사이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내 자동차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 막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구경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단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는 그래서 지금 몇 시냐에 해당하는 시간과 관련한 좀 더 정밀하게는 시각과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매번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주는 뭔가가 현재 시각값을 담아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는 지금이 몇 시니를 이 게임을 시작하는 이 GUI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각으로 간주해서 역시나 제가 미리 준비해둔 별도의 이름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타트 타임에다가 담아놓고 넘어가겠다 같이 할당문을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이 initialize는 여러분이 F5를 누르면 처음에 딱 한 번 호출해 줄 겁니다.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2개 준비해 두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반복 준비입니다. 처음에 네모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시 원복할게요. 처음에 네모는 0,0에 위치할 거예요. 크기는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몇이냐? 기록해 두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함수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말 그대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뭘 업데이트 할 거냐?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함수 호출식 적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위에 보시면 할당문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 한 다음에 getPosition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getPosition은 인수를 하나를 받아요. 숫자를 하나를 밀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밀어넣으면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에서 미리 백업해둔 새로운 네모에 대한 숫자란 말이에요. 지금 w.data.number는 그거를 밀어놓고 getPosition 내용물을 실행하면 이 친구는 나한테 그 까만색 네모의 현재 좌표, 위치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저 친구는 그거를 X좌표, Y좌표를 리턴해 줄 건데 나는 그걸 각각 X좌표는 X라는 이름에 Y좌표는 Y라는 이름에 나눠서 담아두겠다 같이 할당문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의 X좌표, Y좌표 내 이름 사전, 지금 로컬 이름 사전 되는 거잖아요. X, Y 자리에 담겨 있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뭔가를 내가 위치를 바꾸겠어. move 오브젝트에 대한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의 새로운 X좌표랑 새로운 Y좌표를 우리가 세팅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의미는 이 두 줄을 다 놓고 본다라면 그 검은색 네모의 X좌표와 Y좌표를 1씩 더해서 다시 세팅을 하겠어와 같이 적어둔 셈이 됩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Y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호출을 할 때마다 네모는 오른쪽으로 1픽셀, 아래로 1픽셀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그 GUI 창의 제목을 바꾸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 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F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경과된 시간 한 다음에 뺄셈식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의 인수인 타임스탬프 값에서 아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 처음 계산해 둔 스타트 타임 담아둔 거를 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업데이트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런 업데이트가 지금 살짝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2, 3, 4, 5, 6, 7, 8, 9, 10. 10초 살짝 넘어가는 시점에 화면 밖으로 지금 삐져나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자 몇백 픽셀을 지금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짧은 10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자주 호출했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 네모는 오른쪽으로 아래로 1픽셀씩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 기본 세팅상으로는 이 GUI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1초에 60번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밀하게 진짜 60번은 아니기는 한데 대충 60번 정도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금 전 검은색 네모는 초속 X방향으로 60픽셀, 아래 방향으로 60픽셀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 윈도우 아래에서 너비랑 높이를 지금 보시면 타이틀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개발 중 아님 뭐 어차피 나중에 바뀔 거지만 그래서 너비는 뭐 400픽셀 높이는 4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누르면 이제는 정사각형 같은 느낌으로 네모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저 네모가 딱 F5 누를 때 화면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만들고 싶다 라 하면 저 네모의 왼쪽 여백이랑 오른쪽 여백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전체가 400이고 네모 자체의 너비가 100이니까 그럼 얼마로 하면 됩니까? X좌표를. 자, 요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면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자, 가로가 400이에요. 그다음 네모 자체의 너비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요 400픽셀짜리 영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요 네모의 왼쪽 부분 여백이랑 오른쪽 부분 여백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백은 둘 다 합하면 3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100만큼은 네모의 너비니까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150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모의 XY 좌표는 요 네모의 좌상단 점에 대한 거니까 400 나누기 2 한 다음에 네모 자체의 너비의 절반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들고 와서 본다면 얘는 400 그러니까 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 빼기 100인데 나누기 2에서 그럼 이제 그럼 얼마입니까? 아니지 이거 전체를 절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 봤듯이 155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정방형이니까 150, 150으로 스타트하게 하면은 화면 한가운데에서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현재 X좌표에서 1만큼 빼서 다시 담는다 같이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Y좌표는 내가 get 포지션으로 얻은 그대로 다시 밀어 넣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 F5 누르면 왼쪽으로만 X방향으로만 X축 음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당연히 가능하고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요거는 또 확인할 것 같은데 요 뉴 렉탱글을 호출할 때마다 나중에 갖고 놀 수 있는 새로운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니셜라이즈 할 때 아니면 처음에 게임 주제 정하기 할 때 내 게임은 몇 개의 네모를 화면에 보여줄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걔네들에 대해서 뉴 렉탱글 열심히 호출해서 처음에 딱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 게임 하다가 중간에 렉 걸리면 완전 개빡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네모 30개 쓸 거다. 30개 미리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화면에 3개밖에 안 보여줄 거다? 그러면 3개는 걔네들의 XY 좌표를 화면 안쪽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화면 밖에 예를 들면 X좌표를 막 15만 막 이런 식으로 해두면 당연히 안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줄 애들의 XY 좌표만 적절하게 지정해 두고 나머지 친구들은 완전히 저 멀리 가 있도록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그게 좀 불편하다라면 그 친구들의 너비 높이를 0으로 만든다라든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새로운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네모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위치나 크기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뭐 방금 전에 색상과 관련한 기능도 소개했었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체크해 가면서 만들어 두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강 지금 0번째 예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 네모를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3D 게임 만들고 싶은 사람 없을 거잖아요. 일단은 마지막에 최종 버전 제출할 때는 이거를 이제 그림 파일로 바꿔서 여러분의 캐릭터를 보여준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우린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형형색색의 네모를 이리저리 배치하거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 게임의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챙겨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자, 특별하게 궁금한 거 없으면 그러면 다음 예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제 출력을 할 줄 안다면 입력도 할 수 있어야겠죠. 1번째 예시예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각각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이렇게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놨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치는 거를 예를 들면 보세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적을 때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문장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적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장, 맨 처음 실행될 문장으로서 str 리터럴을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5를 누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서 initialize 하고 괄호 열고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가장 첫 문장에다 적어놓은 그 str 리터럴 내용물을 우리의 아이들이 읽어가지고 툴팁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str 리터럴 적어두고 엔터키 치는 그 수식문을 어떤 코드 덩어리의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등록해 둔다면 그렇게 적어둔다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 정의 내용물을 분석을 할 때 맨 앞에 문장 그 str 형식 값을 따로 계산해 두고 걔를 키핑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함수 뭐예요? 설명 좀 들려주세요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원하면 꺼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분류를 해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고 보통은 그게 한 줄로 설명이 끝난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W.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색깔 바꾸는 거 있었으니까 리칼라 오브젝트와 같은 식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라든가 등등의 미리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마련해 둔 그런 설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적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여기다 엔터키 치고 다들 알죠?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고 F5를 누르면 나중에 그에 대한 설명을 구경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엔터 쳐가면서 툴팁을 여러 줄에 걸쳐서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길다 하면은 help를 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좀 더 그럴싸한 내용으로 여러 줄에 걸쳐서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프 치면 엔간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도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아까 get 포지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다 str 리터럴에서 설명들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번째 예시로 돌아와서 자, 요번에도 임포트문 적어놓은 거랑 w는 해가지고 해놓은 거는 똑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시작할 때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와 같이 제목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창 자체의 너비랑 높이, 너비는 400, 높이는 300.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60분의 1 해가지고 뭔가가 적혀있고 그 뒤에는 true라고 지금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랑 있고 맨 아래는 아까랑 비슷한 세 줄이 적혀 있습니다. 역시나 바로 그냥 F5 눌러서 실행해 봅시다. 자, 그래서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한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ESC 키 누르시면 진짜로 퇴근해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방금 전에 ESC 키가 눌렸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자, 그럼 이제 요 예시는 그 우리 롤 같은 데서 단축키 있잖아요. QWER 그 네 가지 키를 인식을 하도록 지금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세요. Q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일단 인터랙티브 보시면 Q가 눌렸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라고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GUI 창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동그라미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키에서 손을 떼면 바로 검은색 동그라미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에는 Q키가 이제 더 이상 눌려 있지 않습니다. Q키에서 손을 뗐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었잖아요. input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막 뭐 안녕하세요, 막 35, 막 그런 거 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야지 그제서야 아, 저 사람 이번에 3, 5 두 글자 쳤어요 라 같이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GUI 모듈을 써서 게임 만들 때는 그렇게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인 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지금 사용자가 Q키를 눌렀냐 그렇지 않냐 ESC 키를 눌렀냐 그렇지 않냐 등등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도 가능하고 E키도 가능하고 R키도 가능합니다. 얘네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르게 지금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화살표 키라든가 아니면 엔터 키라든가 백스페이스 키라든가 뭐 F1, 2, 3, 4, 5 같은 키들도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자꾸 톨을 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윈도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W는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키를 누를 때마다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피드백을 보고서를 나한테 적어달라고 지금 세팅을 하고 스타트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GUI 모듈에서 스페이스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키를 뭐라고 지금 부르냐 같은 걸 확인하고 싶을 때 이 1번 예시를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키 같은 것도 다 되고 다른 애들도 다 지금 되고 1, 2, 3, 4, 5, 6, 7, 8, 9도 되고 뭐 딜리트라든가 뭐 페이지 다운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고 등등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hift 키, Alt 키, 컨트롤 키도 다 왼쪽 Shift 키, 오른쪽 Shift 키 구분하고 등등까지 다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즉각적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용자가 지금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누른 순간에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적고 싶다 할 때도 이 GUI 모듈을 쓰면 그럭저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상으로는 현재 W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E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녹색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사라지고 등등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를 어떻게 구성해 놨나를 보면 적당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새로운 타원을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벌이 타원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원인데 너비랑 높이가 똑같으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비랑 높이가 다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예쁜 동그라미가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원래는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색깔을 0글자짜리 str 형식 리터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색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색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파란색 그런 중학교 영어 단어를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저는 좀 연파랑 같은 게 필요한데요 하면은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 소위 RGB라고 부르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투명 색깔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고, 처음에 투명한 동그라미를 하나를 만들어 두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QWER 각각에 대해서 무슨 색으로 표현할 거냐를 리스트에 때려 넣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하도록 만들 거다 했을 때 그 종료하는 키를 내가 뭘로 지정할 거냐와 같은 것들도 따로 이름을 정해놓고 각각의 이름에 담아놓고, 또는 걔를 리스트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이 수식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냐, true 또는 false를 얻고 싶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대괄호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 가능하고, 뭐 여러분 Q라든가 아니면 방금 봤던 뭐 1이라든가 F1이라든가 등등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적을 수 있냐는 요 1번째 예시를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hift L 한 다음에 AND W.keys하고 S 하면은, 그럼 이제 왼쪽 Shift랑 S 키를 둘 다 지금 누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건식을 중첩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리 준비해 둔 빡종을 위해 세팅해 둔 우리가 지정해 둔 그 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하겠소와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을 닫고 싶다, 저 사람한테 이제 GUI 서비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 적혀 있는 두 문장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W.stop을 하시면 창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return문을 실행하면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날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콤보를 하시면 즉각적으로 창을 닫아버리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봤습니까? 그 보시면 키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사용자 입력을 5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 5가지를 뭐뭐 받을 거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하면 벌써 4가지긴 한데, 진짜로 뭔가 부족하다라면 요 ESC 키로 빡종하는 기능을 넣으시면 1가지가 추가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럴싸한 반복 흐름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제목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요 리칼라 오브젝트를 호출하면 내가 원하는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아무튼 그런 친구들의 색깔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지금 동그라미의 색깔은 투명색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검은색으로 다시 칠한다와 같은 느낌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브레이크문은 아마도 뭐 여기 적혀 있는 설명만 읽어보시면 그럭저럭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일단 우리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else 콜론 엔터 치는 그거를 이번 중간고사 2교시에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점당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else 띄고 if 해가지고 적은 친구들 제가 한 땀 한 땀 수술해서 한 땀 한 땀 감점시켜 드렸습니다. C랑 헷갈린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거를 지금 요
이 내용의 앞부분에서 살짝 다뤘으니까 월요일에 다뤘으니까 혹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간에 else 어쩌고를 파이썬 동네에서는 while문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while문에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효과도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면 예를 들면 봐봐요.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3이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잠깐만 작잖아. 3이 5랑 같으면 그냥 3 출력할게요. 그 다음에 else 한 다음에 뭐 5 출력할게요. 요거 지금 엔터 2번 치면 5가 출력되잖아요. 왜 5가 출력됐냐라고 질문을 한다 칩시다. 왜 5가 출력됐습니까? 는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 게 아니라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습니까? 라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if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if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기 때문입니다. 라 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if문의 else 부분은 요 위에 적혀 있는 조건식들의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때만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life는 3 한 다음에 while life가 0보다 큰 동안 뭐 1한다. 그러면 1할 때마다 life가 1씩 까집니다. 현대 생활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else 부분 붙이고 사망 같은 느낌으로 적고 자, 이 while문을 실행하면 봐봐요. 이 while문은 지금 while 부분과 el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whil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조건식 계산해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조건식 계산 결과값 true면 내용물 실행하고 위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복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1 빼고 다시 올라갑니다. true 떠서 또 이래요. 그 다음에 true 떠서 또 이래요. 그럼 이제 life가 0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돼요. 그러면 while문의 whil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이거 엔터 한번 더 쳐볼게요. 엔터 한번 더 치면 마지막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출력해요. 왜 마지막에 사망을 출력했냐라 질문하면 아까랑 똑같이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식 계산 결과 false가 떴기 때문에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했습니다. 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이든 if문이든 else 부분을 실행하면 전체 if문,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금 봤던 그 브레이크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라이프 다시 리세마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라이프가 1이면 안 해 퇴사 하고 브레이크 문을 여기다 적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터키 치면 다시금 while 문을 실행할 거예요. 라이프가 3인 채로 스타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이프가 3이 0보다 크니까 1 합니다. 그 다음 또 1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가 1이 될 겁니다. 2번 빼면. 그럼 이제 라이프가 1이니까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출을 할 겁니다. run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이란 걸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 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실행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else 부분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퇴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얘기할게요. else 부분 내용물은 언제 실행됩니까? 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답변할 수 있어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때만 else 부분 내용을 한 번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뜬 적이 있냐라 물어보면 없습니다. 일단 요 브레이크 문은 우리 return 문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return 문 봤을 때 그 친구는 의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측면의 의미, 하나는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쪽은 뭐 복잡하니까 그러려냐고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위턴문 적어두고 엔터키 치면 그 위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게 이번 게임에 끝내버린다라는 의미였어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레이크문도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요 브레이크문은 어디다 적을 수 있냐? 이런 while문이라든가 for문 같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브레이크문을 저렇게 적어놓고 그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그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건 그 막 뭐 조건식 계산이니 뭐니 그 밑에 적혀있는 다른 문장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브레이크문 실행하면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을 끝을 내게 돼요. 따라서 조건식 계산 다시 하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전체 실행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퇴사 출력하고 끝입니다. 난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내 라이프는 무려 1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while문의 else 부분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도 방금 본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발생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브레이크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그런 리턴문과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효과가 비슷해요. 아무튼 뭔가 덩어리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 리턴문처럼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안 할래 그만 퇴사와 같은 느낌의 의미만 들어있어요. 따라서 리턴문과 다르게 브레이크 적고 뒤에다가 수식 적는다라든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데이터를 다루는 친구가 아니에요. 값을 던져준다라든가 하는 역할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적고 엔터키 치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while문 하나 적혀 있고 커다란 if문 하나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하나가 이 if문의 내용물이면서 이 while문의 내용물로서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의 색깔을 투명색으로 바꾼다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원한다라면 여러분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잖아요. 게임 만들 때 뭐 WASD로 내 캐릭터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내 캐릭터 점프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혀있는 업데이트가 지금 1초에 60번,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될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저 사람이 어쩔 때는 Q키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저 while문 놓고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여러분 요거 켠 다음에 Q키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W키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판정을 어떻게 내리나를 구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Q키랑 W키가 이미 눌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판정은 Q키를 누른 걸로 지금 판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W키를 누른 상태에서 Q키를 또 누르면 얘는 결국은 Q키를 누른 걸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 프로그램, 요 게임에서는 키를 여러 개를 눌렀을 때 Q키가 W키보다 더 우선적으로 입력으로 간주되도록 현재 코드를 짜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R키보다 E키를 더 우선하고 W키를 더 우선하고 Q키를 더 우선하도록 짜여 있는, 그렇게 판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방금 전 그 while문을 보면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최종 버전으로 만들 여러분만의 게임은 키 입력 최소 5개 받아야 되는데 그 5개 입력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판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빡종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2번째 예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4시 2분이에요. 이번에는 역시나 입력 다루는 건데 키보드만 여러분 입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 입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 모르겠으니까 바로 그냥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번에는
좀 창이 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검은색 네모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 하얀색 요 GUI 창 위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번에도 뭔가 인터랙티브에다가 토를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버튼이 방금 눌렸습니다. 1번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면 3번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휠 클릭하면 2번 버튼 등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게이밍 마우스 하면은 막 마우스 버튼 막 10개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3, 4개, 5개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다 숫자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보통은 오른손잡이 세팅으로 마우스를 쓸 거고, 그렇다면 좌클릭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휠 클릭이 2번이고 우클릭이 3번이에요. 만약에 마우스 휠이 없는 마우스다라면 우클릭이 2번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을 때는 이제 제목에다가 현재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까지를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아래로 가면 증가하고, 그래서 맨 왼쪽 위가 0,0이고 걔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좌표는 얼마든지 음수도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좌상단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비슷해요. 아까 전에 스페이스 키를 눌렸냐 누르지 않았냐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수식을 대괄호 수식으로 여러 번 표현할 수 있어요. w.keys 하면 됩니다.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마우스 버튼은 숫자를 씁니다. 인덱스 값으로 여러분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게 결국은 보통은 좌클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챙겨볼 만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처음으로 네모 2개를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게임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쭉 들고 가서 파란색 네모가 있는 부분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끌고 가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까만 네모가 있고, 요 두 네모가 겹쳤을 때 까만색 네모가 뒤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까만색 네모가 우리 눈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네 두 색깔을 섞어가지고 막 다크 블루 막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 같은 것들을 이 GUI 모듈에서는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설명 살짝 진행을 해볼게요. 마우스로 조작하는 게임 만들어도 재밌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쓸 수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 지금 네모를 2개 만들고 있어요. 뉴 렉탱글 호출을 2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작은 네모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네모, 화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100 곱하기 100 네모를 나중에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요 두 할당문, 달리 말하면 두 뉴 렉탱글 호출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면 파란 네모 먼저 만들고 검은 네모 만들게요와 같이 적어놨다라면, 그러면 F5를 눌렀을 때 다시 한번 파란 네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이번에는 확실히 검은 네모가 더 앞에 있는 걸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가 더 가까이 있을 거냐는 누구를 더 나중에 만들 거냐로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 렉탱글 할 때마다 네모를 하나하나 위에다가 쌓는 겁니다. 햄버거 쌓는 느낌으로. 그래서 나중에 만든 친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나중에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배경에다가 햇님 그리고 싶다. 햇님을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땅 만들고 내 캐릭터 만들고 장애물 만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막 자연스럽게 레이어링이 돼가지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항상 더 자주 보이도록, 그래서 가끔은 장애물에 햇님이 가려진다든가 같은 연출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자, 요 순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니셜라이즈 할 때 아예 그런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서 각각의 함수 호출식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계산되게끔 각각의 할당문들을 배치하는 순서를 지정해 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 XY 좌표는 W 점 한 다음에 저런 느낌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 버튼즈 해가지고 IDX 번째 거 꺼내갖고 온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 세팅에 따라서 마우스 버튼이 여러 개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엔간하면은 저는 지금 버튼 3개짜리 마우스 쓰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도 딱 그 정도만 써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form은에도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고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설명은 끝나고, 자 그래서 살짝 정리 슬라이드 챙겨보고 슬슬 주제 정하기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str 리터럴 적는, 수식 적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따옴표를 3개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따옴표 3개 적고 스타트 하면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따옴표 3개가 등장할 때까지 적혀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그 리터럴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여긴 이제 띄어쓰기도 가능하고 탭키라든가 엔터키 글자들도 자유롭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할 때는 중간에 엔터키 직접 치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한국말로 뭔가 설명을 적어둔다거나 할 때 주석이 한 줄짜리란 말이에요. 파이썬은. 그게 귀찮으니까 따옴표 3개로 내가 영어라든가 한국말로 너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여기부터 짜야 되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코드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수식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코드 덩어리라 함은 .py 파일 그 자체 모듈 내지는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 이 코드 덩어리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걔네를 적을 때 0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두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적어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글자들을 그 모듈 자체 내지는 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해서 따로 담아둡니다. 모듈 한 칸에 설명 담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우리의 아이들은 파이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담아둔 글자들을 적당한 타이밍에 읽어서 노란색 배경의 툴팁으로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우리 지금 그 안내문 보시면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하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을 .py 파일 맨 위에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적어서 15점 깎이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지만 출석을 찍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1점도 올라가지 않아요. 출석은 0%입니다. 그지만 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지 않으면 15점이 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고사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 날아가는 겁니까? 따라서 이거 여러분 꼭 적어줘야 되고 아마 그걸 여러 줄에 걸쳐서 적어야 될 거니까 방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py 파일 맨 위에다가 일단 따옴표 3개 적고 엔터 쳐가면서 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적어놓고 저장한 다음에 제출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 설명 지금 안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뭐죠? 죽어. 아까 전에 우리 헬로 월드 막 이런 식으로 str 리터럴 적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F로 스타트하는 뭔가 불길한 알파벳으로 스타트하는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하고 따옴표로 스타트하고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하고 따옴표 닫고 엔터키 치면 자 요거 엔터키 치면 어떻게 나오냐?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 F로 스타트하는 상황에서는 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할까요? 아니다. 간단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result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을 안에다가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파이썬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뭘 적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맨날 적는 3 더하기 5 같은 걸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무려 result는 8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F로 start하는 str 리터럴 안에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을 적을 수 있고 그 중괄호 사이에다가 수식을 하나를 적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str 리터럴을 계산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안에 있는 친구만 따로 떼서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를 해서 따로 계산을 합니다. 3 더하기 5 계산하면 인트가 8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표현 자리에 그 계산 결과값에 해당하는 글자 표현, 지금 같은 경우는 10진수로 8 한 글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최종 계산 결과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3 더하기 5 같은 짓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name은 마스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 한 다음에 뭐 name 님 안녕하세요 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스터 2님 안녕하세요와 같은 식으로 제가 미리 준비해둔 그 글자들을 name에 담아놨고 따라서 수식 name을 계산한 결과값은 마스터 2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 중괄호 표현 대신에 채워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str 형식 값을 던져줬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긴 지금 요거 좀 출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전체 f 어쩌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f를 이제 뭐 그런 포맷의 약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쓰는 방법 뭐 다른 복잡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 안에서는 적당히 직관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그 0번째 예시에서 현재 시각 빼기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한 그 시점의 시각을 했어요. 뺄셈을 합니다. 두 시각을 빼면 둘 사이의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플롯 형식 값을 그대로 글자화를 해서 제목으로 세팅을 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를 방금 구경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 60분의 1초마다 몇 초 지났나 계산해서 그거를 지금 제목을 갈아치워 가면서 우리한테 1초에 60번 갱신해 가면서 보여줬고 그래서 실제로 구경할 때 확실히 1초마다 1만큼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타임 스탬프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필요하다라면 이런 F로 스타트하는 리터럴 적어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적어 두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 모든 수식 여러분 2교시 기억납니까? 2교시 1, 2, 3번 수식 적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괄호 안엔 수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이품은 때려 넣는다는 건 안 돼요. 아무튼 3 더하기 5 덧셈식 가능하고 당연히 이름 하나 딸랑 적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식을 중괄호 안에 적어 놓고 그렇게 리터럴을 적어 놨어요. 그러면 그 리터럴을 계산할 때마다 중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적어둔 그 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뭐 8 나왔다, 마스터 2가 나왔다 그거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들어서 그 중괄호 원래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런 글자들이 담겨있는 새로운 str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 즉석에서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내가 나중에 출력한다든가 제목에 달아둔다든가 하고 싶을 때 저 F로 스타트하는 그래서 보통 F 스트링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걸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법 궁금하면 파이썬 좀 org 가면 설명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주제를 생각할 기본적인 기능들은 설명이 끝이 날 것 같아요. 동그라미 보여줄 수 있어요. 네모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생략했지만 여러분이 그림 파일 준비해 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될 거고, 그 다음에 부금 까는 거 정도 음원 재생하는 게 아마도 보통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쓸 수 있는 선 안에서 안내문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주제 살짝 정해갖고 저랑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을 지금 딱 1시간 15분 됐으니까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우리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따봉만 하나가 달렸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중간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재출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몇 명이 찍나 한번 보겠어요.